토트넘 호스퍼와 카라바흐 간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개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장면들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68분에 날린 슛은 카라바흐의 수비진을 뒤흔들었고 카라바흐의 골키퍼 코찰스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카라바흐의 골키퍼는 손흥민의 슛이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많은 경기에서 뛰었고 뛰어난 공격수들과 맞서 싸워봤지만 손흥민의 슛은 정말 놀라웠다. 이전에는 그런 궤적의 슛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슛을 막은 후 강한 충격 때문에 손에 얼음을 대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코찰스키는 손흥민의 슛이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며 계속 방향을 바꿔 낙하 지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공이 궤도가 바뀌었고 나는 공을 겨우 쳐내야만 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첫 슛을 막아냈지만 공이 튕겨나가 솔랑키가 3-0으로 점수를 올리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슛 기술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68분에 터진 슛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날아갔으며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슛 속도는 약 90km/h에 달했으며 카라바흐 골키퍼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공을 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발등 부분을 사용해 공에 회전을 걸었기 때문에 궤적 역시 매우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의 슛은 단순히 멋진 장면에 그치지 않고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2-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드라고신이 경기 시작 8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아 한 명 적은 상황에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라바흐는 몇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심지어 페널티킥을 얻기도 했지만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슛 이후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은 사실상 카라바흐의 반격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정말로 완벽한 슈퍼스타다. 한 팬이 썼습니다. 그 슛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었다. 손흥민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 팀 배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로메로를 대신해 드라고신이라는 경험이 부족한 중앙 수비수를 중요한 경기에서 투입한 것은 토트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능력과 경기에서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감독의 부주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반격 상황에서 조직적이지 않고 협력도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8분에 발생한 드라고신의 레드카드 상황은 그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지원과 협력이 부족한 수비 체계의 결과였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압박받는 드라고신에게 위험한 위치로 공을 패스한 것은 수비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40분에 카라바흐가 간단한 패스로 토트넘 수비를 쉽게 무너뜨린 상황에서 어느 수비수도 적절하게 따라 붙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비 집중력과 규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했지만 전술적인 수정이 부족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상대팀에게 위협적인 기회를 계속 허용했으며 55분에 비수마의 불필요한 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직 탄탄한 수비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수비진은 단순히 개인 실수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도 허술하게 플레이하며 카라바흐의 빠른 역습에 계속해서 노출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독은 계속해서 개인의 뛰어난 능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비 전술을 개선하지 않고 탄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앞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카라바흐 간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개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장면들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68분에 날린 슛은 카라바흐의 수비진을 뒤흔들었고 카라바흐의 골키퍼 코찰스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카라바흐의 골키퍼는 손흥민의 슛이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많은 경기에서 뛰었고 뛰어난 공격수들과 맞서 싸워봤지만 손흥민의 슛은 정말 놀라웠다. 이전에는 그런 궤적의 슛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슛을 막은 후 강한 충격 때문에 손에 얼음을 대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코찰스키는 손흥민의 슛이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며 계속 방향을 바꿔 낙하 지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공이 궤도가 바뀌었고
나는 공을 겨우 쳐내야만 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비록 손흥민의 첫 슛을 막아냈지만 공이 튕겨나가 솔랑키가 3-0으로 점수를 올리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슛 기술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68분에 터진 슛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날아갔으며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슛 속도는 약 90km/h에 달했으며 카라바흐 골키퍼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공을 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발등 부분을 사용해 공에 회전을 걸었기 때문에 궤적 역시 매우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의 슛은 단순히 멋진 장면에 그치지 않고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2-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드라고신이 경기 시작 8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아 한 명 적은 상황에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라바흐는 몇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심지어 페널티킥을 얻기도 했지만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슛 이후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은 사실상 카라바흐의 반격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정말로 완벽한 슈퍼스타다. 한 팬이 썼습니다. 그 슛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었다. 손흥민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 팀 배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로메로를 대신해 드라고신이라는 경험이 부족한 중앙 수비수를 중요한 경기에서 투입한 것은 토트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능력과 경기에서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감독의 부주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반격 상황에서 조직적이지 않고 협력도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8분에 발생한 드라고신의 레드카드 상황은 그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지원과 협력이 부족한 수비 체계의 결과였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압박받는 드라고신에게 위험한 위치로 공을 패스한 것은 수비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40분에 카라바흐가 간단한 패스로 토트넘 수비를 쉽게 무너뜨린 상황에서 어느 수비수도 적절하게 따라 붙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비 집중력과 규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했지만 전술적인 수정이 부족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상대팀에게 위협적인 기회를 계속 허용했으며 55분에 비수마의 불필요한 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직 탄탄한 수비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수비진은 단순히 개인 실수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도 허술하게 플레이하며 카라바흐의 빠른 역습에 계속해서 노출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독은 계속해서 개인의 뛰어난 능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비 전술을 개선하지 않고 탄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앞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